안녕하세요. 서류차트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시간이 제가 잠깐 저녁에 나가지고 이제 방송을 켜봤는데 오전 1시 27분이네요. 이제 2024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뭐 양력으로 지난 거지만 이제 음력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도, 증권도, 채권도, 부동산도, 뭐, 하여튼, 뭔가, 이제, 합법적인 시장 구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실현 손익을 내시는 모든 것들, 뭐, 금으로 하시든, 뭐, 채권으로 하시든, 부동산으로 하시든, 자동차로 하시든, 증권으로 하시든, 뭐, 비트코인을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즐겁지가 않으면 돈을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이게 괴로운, 그래서 저도 증권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뉴스에 얽매여서 하시는 분, 수급, 이제 사람들이, 이제, 투자 기관이 어디냐, 개인이냐, 외국인이냐, 뭐 프로그램이냐, 뭐 금융권이냐, 뭐 그런 거를 자기만의 어떤, 뭐 공신력 자기 딴에는 나름 공신력 있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으셔가지고 또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뭐 세상에 헛돈은 그냥 잡소리 듣고 이제 하시는 분들 계시고 뭐 그러긴 한데 뉴스로 하든 뭐 잡소리를 듣고 하든 수급을 보고 하든 뭐 저 차트를 보고 하든 뭐 무조건 실현 손익이 괜찮으신 분들은 저는 그분들을 좋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좋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들쑥날쑥한다든가 그러 뭐 한 20일 수익을 내시다가 뭐 2, 3일 손실을 내셨는데 20일 수익을 내신 수익률이 그냥 오히려 본전도 아니고 마이너스로 2, 3일의 손해로 다 망가져 버린다. 그러면 그 매매법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리스크도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 선을 지키면서 하는 게 리스크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건 도박이에요, 도박. 예. 수익률을 더 마이너스화 만들어 버리는 매매법은 뭐가 됐건 증권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뭐 예를 들어서 뭐 채권이 됐건 뭐 금이 됐건 다 그거는 도박이죠. 실제로 그냥 도박판에 도박 테이블에 앉아서 저 카드 돌리면서 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런 거는 마음을 쫄리니까 그런 거는 저는 이제 좀 아니라고 보고요. 예, 오늘은 그래서 좀 즐겁게 지수 자리에 관련된 자리에서 즐겁게 하는 매매를 하려면 이제 원론적인 거는 이제 작년까지 했고요. 이제 어쨌거나 이제 뭐 말장난 같지만 12시가 넘었으니까 지금 양력으로 이제 2024년이니까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첫 번째 꺼내들은 디테일한 방송은 손을 대야 되는 자리와 대지 말아야 되는 자리를 어떻게 구분을 짓느냐. 저는 그걸 이동평균선 120 이동평균선으로 짓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 이제 견해가 시각적인 차이가 많은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으로 뭐 전부 다 할 수는 없고요. 기초적인 것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론적인 거는 일단 이거 뭐 동양철관 원론적인 거로 따지면요. 이 종목은 우리가 이제 우리 방송을 계속 보시는 구독자분들 상황으로 봐서는 이거는 손을 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종목은 단타로 어쩔 때 한 번만 손을 대는 거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스윙 개념입니다. 물론 스윙과 단타가 둘 다, 제가 방송을 하지만 오늘 같은 부분은 스윙으로서 재미없는 자리는 단타도 사실은 들어가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스윙으로 들어가기가 좋은 자리는 단타로 들어가기도 좋다는 얘기예요. 예. 하지만 스윙과 단타는 자리가 다르죠. 스윙과 단타는 뭐 이런 데서 들어가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여기서 먹어서 아니 먹는다. 예를 들어서 단타는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매도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매도하고 이런 거는 되죠. 그죠?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매도하고 이런 건 돼요. 근데 스윙은 아예 이런 거랑 또 차원이 다른 느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얘는 원론적인 거로 보면 하락하는 120이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죠? 근데 디테일로 가면은 120보다 밑에 있습니다. 지하실은 저희가 손을 대야 될까요? 대지 말아야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자, 우연인지 몰라도 보세요. 하락하는 120, 하락하는 120인데 120선, 이 빨간 선이 120선입니다. 빨간 선 밑에 있죠? 그죠? DB 뭐 하락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여하튼 이게 그 횡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120 밑에 있죠. 현재 일봉이 120 밑에 있죠.
그다음에 뭐 대창 마찬가지고요. 120 밑에 있죠? 120 밑에 있죠? 120 밑에 있습니다. 코리아나 120 밑에 있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 120 밑에 있습니다. NCI 평가 정보 120 밑에 있죠. 다 120 밑에 있죠. 이게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검색치기에서 우리 연마사님 그 연마사의 단타천국이라고 이제 제가 예전에 이것저것 방송 돌아다닐 때 제가 이베스트를 쓰는 이유도 이게 그 자료가 제가 몇 번 날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짜증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 방송을 제가 다른 방송하는 분들도 몇 번 들어가서 보니까 이베스트 기능 중에 USB에 이렇게 저장해 놓고 쓰는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이제 좀 공유를 하시길래 제가 그때 한번 받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연마사 검색치기라고 돼 있는 거예요. 예. 정말 이제 고마우신 거죠. 왜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검색식을 다른 사람이랑 공유한다는 게 그게 누가 보면 좀 뭐 쉽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재능 기부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120 일봉 20 돌파인데 120 아래. 그래서 제가 방금 아까 얘기했듯이 우연인지 몰라도 다 120 아래라고 하는 게 120 아래, 120 이거 120 얘는 120 얘는 120 위가 아닙니다. 아래입니다. 배당 락을 당했기 때문에 아래입니다. 삼형신시도 120 아래 있고요. 다 120 아래죠. 근데 거꾸로 여기서 이제 검색식을 바꿔볼게요. 이 120 아래는 해서도 안 되는 자리고 물론 여기서 이제 발돋움판이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쭉 잡아줘서 슈팅해서 120 밑에 꿈은 120인데 여기까지 올라가는 매매는 단타로는 할만하죠. 이렇게 단타로는 할만하죠. 하지만 스윙으로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적합한 자리 아닙니다. 120 밑에서 여기서 잡아서 분할매수 나는 요 120 밑에 선 120까지 목표가로 여기까지 보고 나는 스윙으로 들고 갈 테야. 뭐 나쁜 판단은 아닌데 좋고 나쁘고를 뭐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지만 근데 이런 종목만 우리 증권 시장에 이런 종목만 있다고 그러면 이런 종목을 하는 것도 많죠. 삼형 이행시를 하는 것도 봤는데 이런 종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샘플로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손대지 마라. 120이 하락을 하고 120 밑에 있으니까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그죠? 120을 갓 깼을 때 120을 아주 깬 지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갓 깼을 때 뭐 예를 들면 요럴 때 갓 깼을 때는 요 부분 보면은 120선이 하락을 하고 있진 않아요. 예, 그냥 횡보만 하고 있겠죠. 이렇게 횡보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횡보만 하고 있죠. 그죠? 120을 깼을 때 바로 그 직후를 보면은 횡보를 하고 있지. 이렇게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120선이라면. 근데 횡보를 하고 있죠. 120선이 횡보를 하고 있죠. 그죠? 분명히 이렇게 빨간색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120 밑에서 노니까 어떻게 되죠? 120선이 밑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직후에는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꼬부라지기 전에 120선이 꼬부라지기 전에 빨리 튀어 올라가서 위에서 놀면은 내려가던 120도 다시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120 밑에 종목이 오래 머물다 보면 당연히 120선은 횡보를 하든 상승을 하고 있건 바닥으로 다 향하게 돼 있습니다. 천천히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지하실을 제가 쳐다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아침에 9시 땡 했는데 이것저것 종목 쳐다보는데 얘는 괜찮죠? 얘는 어쩌거나 120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그죠? 근데 밑에 아니면 다른 측면으로 보면 하락하고 있고 이거는 횡보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자세 안 나오고 발돋움판이 2달뿐이 안 되니까 밑에 하락 얘는 횡보인데 일단 지금 하나 둘 셋 3달뿐이 안 되죠. 발돋움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급해 죽겠는데 그죠? 이게 막 이렇게 돌려보고 있는데 아침에 9시 땡 하면은 어떤 종목이 급등해서 딱 올라가면은 빨리빨리 저는 이제 물론 단타니까 더 빨리빨리 봐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고 있는데 계속 하락 이거를 일일이 높은 거 낮은 거 위로 올라가는 거 낮은 거 120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뭐 예를 들어 위에 있는 거 왜 안 나오냐
120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이렇게 보다 보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검색식으로 이렇게 해서 120 아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DB부터 보세요. 이게 120선이 횡보를 할 망정 이 120선보다 위에 일봉에 있는 놈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 봅니다. 제가 아침에 볼 때 어느 속도로 보는지 이렇게 봅니다. 보나마나 120 밑으로 다 되겠죠. 왜냐면 이거는 인위적으로 제가 검색식으로 120 밑에 있는 종목이라고 아까 방금 이거는 좀 번외네요. 이거는 애매합니다. 예. 다 밑에 있죠. 120 밑에 있으면서 120선도 밑으로 향하든가 횡보하든가 그죠? 그리고 120선 위로 있는 종목이 없고 다 밑에 있죠. 자 보세요. 거짓말인가? 제가 검색식으로 그런 종목만 검색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당연한 결과죠. 그죠? 빨간색보다 다 밑에 있죠. 밑에 있고 밑에 있어요. 밑에 있고 밑에 있어요. 밑에 있고 밑에 있어요. 그죠? 근데 120 위로 이제 바꿉니다. 22평선 20선보다 위에 있는 종목으로 이제 바꿉니다. 자, 어떻게 되냐 보세요. 120선이 이겁니다. 빨간색 이겁니다. 위에 있죠? DL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고, 우리 공주님이 들어오시나 보네요. 위에 있고, 위에 있고, 또 위에 있고, 이건 좀 애매하죠? 예. 이건 위에 있고, 얘도 120선 약간 위로 올라와 있어요. 예. 올라가 있고, 다 120선 위에 있죠? 예. 당연하죠. 검색식을 이제 그 위에 있는 걸로 검색을 했으니까. 방금 거는 120 위에 있는 종목만 계속 보는 거고, 그죠? 보나마나 120 위로 계속 120선이 하락이나 평행을 할 망정 무조건 120선보다 위에 있는 종목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검색식을 바꿔서 120 아래에 있는 종목 120 아래에 있는 종목으로 이제 바꾸면요. 다 밑에입니다. 아까처럼 밑에 그러죠? 웬 이쁜 학생이 왔네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렇게 검색식이 이렇게 중요성을 얘기한다고 해도 이거 보고 위에 있는 거 보고 밑에 있는 거 보고 위에 있는 거 보고 밑에 있는 거 보고 위에 있는 거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위에 있는 것만 이렇게 찾아서 보기도 검색식이 알아서 딱 나눠주니까 차트상으로 딱 분류를 벤 다이어그램처럼 딱 해서 주는데도 여러분들은 그거를 알아서 해보시는 분이 한 분이나 계셨을까?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한 분이나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검색식을 사용을 하시든 안 하시든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손을 대야 되는 것과 대지 말아야 되는 스윙이든 단타든 손을 대야 되는 것과 대지 말아야 되는 기준을 저는 이제 120으로 합니다. 120선, 이 빨간 선. 그러면 일단 지하실은 손을 안 댄다고 쳐. 만약에 손을 대더라도 수직으로 떨어져서 충분한 시간을 120선으로 충분한 시간을 발주등판을 만들었다고 5개월, 6개월이 됐건 뭐 하여튼 큰 사고를 얼마큼 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거에 어떤 사고를 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5개월, 6개월 이상의 발도등판을 만들었다는 전제 하에 그런 종목만 120까지 올라가는 종목만 일단 손을 댑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만약 이렇게 흐르듯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흐르듯이 떨어져 보이는 그거 안 해요. 그런 건 또 아예 여기까지 바라보는 거로도 안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올라간 애들도 있는데 안 해요. 그나마 뚝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간 애들 위주로 하지. 그러니까 이 지하실 밑에 있는 애들은 거의 거들떠 보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손을 대야 되는 건 어디 애들일까요? 120선 위에 있는 애들. 그러면 120선 위에 있는 애라고 다 하냐? 한번 봅시다. 120선 위에 있는 애라고 다 하는가? 자, 제가 이제 구분을 한번 지어볼게요. 120, 지금 방금은 아래였고, 120 위에. 다 손대지 말아야 되는 애들입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이 시간 이후로 손대야 될까요? 얘는 아니죠.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고요. 얘는 이제 그럭저럭 할 만도 하겠네요. 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먼저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얘는 여기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거든요. 고기나 여기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 손대기에는 좀 찜찜하죠. 예, 왜냐? 23% 이상 간 놈이 다음날 또 다음날 10% 이상 20% 가까이 올라갈 일이 많지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그런 종목이 3%도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해서. 시노팩스 또 손대기가 쉽지 않죠. 오켄스전자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이미 120 이미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마지노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120 밑에 꼬면 120
이미 도달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좀 애매합니다. 다이나믹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120을 넘었습니다. 상신전자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그렇고요. 얘는 뭐 그냥 올라가 버렸네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120을 밑에 있는 것도 손대기가 좀 그렇지만 120 요 근처에서 슈팅을 크게 나온 애들 이렇게 아까 본 애들 얘네처럼 이렇게 슈팅 크게 나왔어요. 이걸 다음날 또 여기서 추가로 또 올라가는 거 이걸 바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매매를? 물론 하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이제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큰 상승 뒤에 큰 상승은 잘 안 나온다. 안 하죠. 그러니까 120을 기준으로 밑에 있는 애들도 손을 안 대. 하지만 아무리 120 위라고 해도 엄청나게 큰 15% 20%의 큰 상승을 한 다음에 또 그 다음날 더 큰 상승을 또 다른 상승을 바라보기에는 이것도 무리입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20선 밑에 있는 것도 손을 안 대지만 120선에서 저 위에 하늘 위에 있는 이런 애들도 손을 안 대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뭘까요? 여기겠죠. 여기 있는 애들. 여기 있는 애들. 그게 어디일까? 20선 근처입니다. 20선. 120선보다 높은 20선 근처. 사실은 여기가 이제 소장 자리인데 세력 차트 연구 소장 자리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인데 18 어닝 베스트. 물론 이날 매매를 못했지만 이게 20 지지 상승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20을 이렇게 해서 20을 이렇게 지지하고 올라갔으면은 제 눈에 띄었을 텐데 얘가 이렇게 돌파하듯이 올라가서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매매를 못했습니다. 좀 아쉽죠. 하여튼 얘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큰 상승을 했으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거를 또 잡아서 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죠? 왠지 이렇게 될 것 같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 않거든요. 왠지 이렇게 될 것 같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손을 대기가 좀 그래요. 그럼 결국은 뭐야? 120선보다 그러니까 하락하는 120은 나가리. 평행을 하더라도 평행스러운 120이라도 120선 밑에 있는 애들도 나가리. 그럼 결국은 120 위에 있는 애들부터 따지는데 120 위에 있는 애들 중에서도 큰 상승을 해서 그 다음날 굉장히 높은 데서 출발하는 양봉 애들은 또 찜찜하니까 나가리. 그럼 결국은 120 바로 위에 있는 애들 120보다 바로 위에 있는 이평선 120선이나 이평선이랑 가까워야겠죠. 왜냐? 일봉 시작 자체가 120선에 가깝게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평선이 저 위에 있을 리는 없잖아요. 이 22평선이 아이고 이 종목 말고 이제 다른 걸로 보자면 얘는 좀 찾기가 뭐하니까 얘도 그러네. 얘는 너무 높네요. 할만한 애들이 이런 것도 손대기가 부담스럽죠. 왜? 120은 여긴데 저 고공에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120 여기 있고 일봉이 여기 있는 지수가 아닌데 지수짜리도 아닐 뿐더러 지수짜리고 뭐고 그런 걸 떠나서 120선 여기 있는데 일봉이 저 하늘 위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높은 데서 더 높은 데를 바라고 매매를 하는 거는 리스크가 너무 크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이날이나 언제야? 2023년 12월 14일 이때 하는 거든지 아니면 그 전날 먹지는 못하더라도 크게 상승을 안 해서 먹지 못하더라도 이날이나 이런 날 하는 겁니다. 이날은 이제 정말 슈팅을 한 거고요. 근데 이런 데서는 하는 게 아니죠. 왜? 올라갈 확률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크니까. 또 올라갈 공간은 해봤자 목표가 1차, 2차 이것뿐이 안 돼요. 근데 내려갈 길은 한도 끝도 없이 큽니다.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요. 다음날 만약에 여기서 갭에서 무너지면 종가보다 여기가 종가인데 종가보다 갭에서 만약에 무너지면 연속적으로 하락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어디까지? 20선까지 이렇게 20선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나올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서 올라가는 척 했다가 또 무너지고 이렇게 될 확률이 큽니다. 근데 여기서라도 올라가면 다행인데 여기서 바닥을 만들고 투바닥을 만들고 그나마 올라가면 다행인데 여기서 또 무너질 확률도 있어요. 갭에서 무너지는 거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 갭에서 무너지는 거 종가보다 뭐 어딘가에 다음날 이렇게 양봉이 나왔건 음봉이 나왔건 이게 종가인데 그 다음날 갭을 떠서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음봉이 돼버렸다.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이건 연속으로 하락할 확률이 커요. 15에서 20% 그냥 떨어지는 자리고 재수없으면 30% 이상도 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갭에서 무너지는 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도 갭에서 무너지거나
종가에서 무너져도 20선까지 내려올 확률이 크단 말입니다. 근데 왜? 높은 자리니까. 높은 자리는 올라갈 확률보다 내려갈 확률이 크거든요. 우리가 증권을 해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증권이 종목이 가장 힘을 세게 쓸 때는 120선 바로 위에 20선이 있을 때, 120선과 20선이 가까이 있을 때 20선 위에서 나오는 이 슈팅, 여기가 가장 센 자리입니다. 슈팅이. 그러니까 다른 거는 뻥 차면, 축구공으로 따지면 뻥 차면은 요런 데서는 뭐 예를 들어서 20m, 뭐 요런 데서는 30m. 근데 여기서 차면은 야구로 따지면 여기는 1루타, 2루타 또는 2루타, 1루타 그런 건데 여기서 때리면은 홈런이 나올 확률, 또 장외 홈런이 나올 확률이 가장 큰 곳이 여기입니다. 그만큼 슈팅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력 차트 연구소장이 제일 좋아하는 자리 120, 수평으로 횡보하거나 살짝 상승하는 120선을 기준으로 할 때 20선이 바로 멀지 않게, 이렇게 멀면 소용없고요. 가까이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그 전날 영망치 또는 단양봉에 관련된 거, 영망치가 됐건 뭐 예를 들어 도지가 됐건 하물며 음봉으로 영망치가 됐건 도지가 됐건 망치가 됐건 이렇게 해놓고 20선, 지금 이 바닥에 있는 거는 120선, 요거는 120선이에요. 요거는 지금 120선을 표시한 거고요. 요게 20선입니다. 요게 20선인데 여기에서 다음날 갭을 뜨고 올라가든 갭을 안 뜨고 그냥 종가에서 올라가든 여기서 올라가다가 이 침을 딱 넘어섰을 때 저는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해서 이 침까지 다시 4,978원까지 내려오면은 매도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위에서 깨작깨작 되다가, 그러니까 빨리 잡아야죠. 여기서 잡아버리면 내 평단 밑에서 놀아버리니까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 잡으면 안 되고 바로 여기서 4,978원을 돌파하자마자 양봉일 때 바로 잡아버립니다. 잡다가 종가에서 가든 아니면 갭에서 올라가든 마찬가지예요. 올라갔는데 내가 생각한 목표가까지 갔다. 이럴 때 목표가까지 갔다. 1차 3분의 2 매도. 그 다음에 내려오다가 6,150원 안 깨고 깨작거리다가 다시 2차까지 가면 2차에서 올매도. 만약에 1차까지 갔는데 3분의 1을 버리고 2차까지 가려고 하다가 2차를 못 가고 만약에 6,150원을 깬다. 그럼 여기서 나머지 3분의 1도 매도. 2차까지는 못 가는 거죠. 이렇게 침이 나와 있겠죠. 끝까지 못 가고. 항상 목표가 2차까지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1차를 넘어서서 1차에 3분의 2 매도, 2차에 3분의 1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1차에 3분의 1 매도를 했는데 2차까지 못 가고 다시 1차에 6,150원에 똑같이 또 나머지 거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올라가다가 중간에 내려온다. 그러면 4,978원 되기 전에 매도를 해야죠. 꼬라지가 보니까 이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내가 평소에 내가 잡은 4,978원 이 평단보다 이만큼 한 5%, 7%, 5에서 한 7, 8% 올라갔는데 이게 3, 4%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굳이 4,978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냥 버리세요, 여기서. 여기서 버리세요. 왜? 그냥 기분 찜찜하니까 버리라는 얘기 아니라, 어디 목표가가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요. 나는 나는 평단 여기서 잡았어요. 잡았는데 올라갈래다 슉 올라가서 4,278원에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쭉 올라가다가 1차 목표가까지 얼추 근처까지 갈랑말랑 하다가 여기서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5,503원까지 갔다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굳이 4,278원까지 기다리지 말고 여기서 인용 하면서 여기서 한 반 정도, 지금 이 봉의 반 정도 여기쯤 되겠죠. 4,943원 정도 되겠죠.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이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에는 나중에 다시 올라갈 망정 어쨌거나 여기서는 버리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서 다시 잡고 평단을 더 밑으로 다시 잡고 2차 도전을 해보시는 한이 있어도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통계를 내보면 어디 목표가 1차, 2차가 있을 때 내가 잡은 평단이 여기고 여기서 매수해서 딱 4,260원에서 잡았어요. 근데 이게 봉이 이만큼 갔다가 반 이상, 지금 이 상태에서의 반이면 어디죠? 여기와 여기의 반이면 여기죠. 4,698원. 여기 약간 밑으로 잡을게요. 여기 이상 많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침으로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된 종목이
다시 이걸 메꿔서 이렇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100에 하나 두 개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매도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종목을 잡아서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까지 갔다가 1차나 2차 목표가까지 안 가서 그냥 무너진다. 그러면 굳이 내가 잡은 4,260원까지 굳이 기다리지 말고 그냥 4,628원 이런 데서 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눈치껏. 이제 위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위에서 깨닥거린다. 이런 거는 견뎌야죠. 견디는데 삐우 이렇게 내려온다. 그럼 4,260원에서 4,628원에서 버리세요. 120선 위에서 잡았다고 해서 무조건 목표가 1차, 2차까지 간다는 그런 예단을 하지 마시고 120선을까지 위에서 잡았더라도 1차까지 갈 수도 있지만 안 갈 수도 있다. 또 1차를 갔을 때 2차까지 갈 수도 있지만 1차만 가고 2차도 안 갈 수 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120 위에서 잡았으니까 무조건 갈 거야. 나는 1차 무조건 기다려야지. 뭐 봉이 올라갔다가 이만큼까지 내려왔는데 나는 그래도 기다려야지. 내 평단까지 나는 4,260원에 잡았으니까 여기까지 기다려야지.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기다려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오늘은 손대지 말아야 되는 자리를 이제 공부를 하려고 했던 건데 손대는 방식까지도 공부를 했는데 오늘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하튼 어쨌든 간에 120선 오늘 이제 메시지는 120선 밑에 있는 종목은 손대지 않는다. 어느 정도 특정하게 딱 수직으로 내려와서 수직에 가깝게 내려와서 급락으로 내려와서 120까지 가는 이런 단타로 잡는 이런 종목 외에는 스윙이든 단타든 120 아래에 있는 종목은 손을 대지 않는다. 단 120 위에 있더라도 저 하늘 높은 데서 시작하는 거 120선 여기 있는데 저 우주선 막 달나라 있는 이런 데서 시작하는 종목은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단을 해서 120 위에서 20선이 가까우니까 내가 이 종목을 양봉에 잡으면 무조건 목표가 1차 최소한 2차까지는 몰라도 1차까지는 무조건 갈 거야. 이런 무조건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올라가다가 무너질 수도 있고요. 거의 다 갔다가 무너질 수도 있고요. 거의 다 갔다가 무너졌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올라가려다가 반 이상 깨지면 올라갔던 봉의 크기의 반 이상 깨지면 그냥 포기하고 나중에 올라가더라도 조금 아쉬워할 망정 이때 매도를 해버린다. 왜? 이게 이렇게 했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됐다가 이 정도 내려오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버리질 못하면 몇 프로 될까요? 내 평단에서 29%, 28% 나오죠. 28%까지 그냥 28%는 좀 오버하고 여기 평단까지 여기까지 무너진다 치면 대략 이런 데서 못 버려가지고 쭉 내려온다 치면 이게 그냥 25%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계속 끌려간단 말입니다. 세력한테 계속 끌려간단 말입니다. 그런 괴로운 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중에 다시 올라가더라도 처음에 무너질 때 내가 생각한 평단보다 목표가가 여기고 내가 생각한 평단이 여긴데 올라갔다가 반 정도가 무너지면 그냥 여기서 버린다. 1차까지 갔더라도 2차는 안 갈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견디다가 2차를 안 가는 분위기로 1차까지 위협을 해버리면 그냥 다시 3분의 1을 버린 아까 1차 지점에서 나머지 것도 다 버린다. 1차를 갔다고 해서 2차를 무조건 간다. 2차는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건데 여러분들이 미련을 가지니까 2차까지 한번 보시라는 거지. 저는 솔직히 2차까지는 안 봅니다. 그냥 1차에서 다 버려버려요. 1차 목표가가 11%다. 근데 8%나 9%에서 계속 깨작거려. 올라갈 때 말때 그러면 저는 이 반 이상 무너지는 거 보기 싫어서 여기서 버리고 8, 9%에서 그냥 목표가 2, 3% 남겨놓고도 버려요. 버리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봅니다. 그게 더 속이 편하니까요. 매매는 괴롭게 하면 안 되니까 즐겁게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제일 강력한 메시지는 120 아래에 있는 거는 손대지 않는다. 120보다 너무 높은 종목도 손대지 않는다. 그러면 120 바로 위에 있는 20선 위에서 올라가는 종목은 손을 대면 무조건 올라가냐? 그거는 아니다. 1차를 가더라도 2차를 안 갈 수도 있고 1차 목표가도 올라가다가 근처까지만 갔다가 내려오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날 근처까지 갔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물량만 이렇게 받아놓고 다음날 이렇게 여기까지 가거나 다음날 돌파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다음날 그렇게 될 망정 오늘은 자기가 본인이 잡은 평단까지 위협을 하기 전에 그냥 반 정도에서 그냥 버리시는 게 속이 편하다.
아셨죠? 예, 오늘은 손 대지 말아야 되는 스윙이 됐던 단타가 됐건 손 대지 말아야 되는 곳을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손 대야 되는 곳은 물론 여러 가지죠. 예, 여기 세력 차트 소장 자리 120 위에 상승이나 횡보로 지나가는 120선 바로 위에 있는 20선을 기반으로 20선 바로 위에서 영망치나 단양봉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음봉일지라도 만들어 놓고 다음날 갭상승으로 올라가는 종목, 그게 세력 차트 소장이 좋아하는 자리인데, 제가 좋아하는 자리인데,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곽철용절이라고 해서 돌파선이 하나, 둘, 셋, 뭐 한 두 개 이상 돌파선이 하나, 둘, 아니면 때로는 세 개, 여기까지 세 개, 두 개 이상의 돌파선을 뛰어넘는 자리, 여기를 제가 곽철용절이라고 하죠. 묶고 W 가는 자리. 바닥부터 올라가면은 20에서 30% 정도까지 되면은 이렇게 사고 끝나버려요. 목표가 자체가 5,660원 되는 거예요. 10% 내외에서 돌파하면 더블이 갑니다. 더블 이상. 이게 밑에가 이게 6%면은 뭐 한 7, 8% 가고요. 이게 10%면은 여기 한 12, 3% 이렇게 가요. 토탈로 따지면 10%의 더블이니까 20%가 돼야 되는데 이제 여기가 12, 3%가 되니까 여기 10%, 여기 12, 3% 따지면 22%, 23%가 되겠죠. 그렇게 두 배 이상을 갑니다. 곽철용 자리가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제일 리스크가 크지만 보통 4, 5개가 이렇게 있다. 돌파선이. 근데 여기서 4, 5% 밑에서 아이고 4, 5% 밑에서 자 이거 바로 밑에다 하나, 둘, 셋 하고 뜨는 거. 이게 제일 세죠. 18에서 22% 이상 상한가도 많이 나오고요. 하지만 같은 곽철용 자리라도 이렇게 돌파한 애들은 무너질 확률이 큽니다. 돌파하기도 전에 무너지거나 갓 닿았을 때 무너지거나 돌파를 하고 나서 무너지거나, 그리고 이런 애들은 대부분 갭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연속 하락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커서 먹으면 엄청 많이 먹지만 18에서 22% 상한가도 많이 먹지만 박살날 확률도 큰 자리, 리스크가 큰 자리입니다. 곽철용 자리는 무조건 그 다음날 단일가로 갭을 떴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오늘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건 120 밑에는 쳐다도 보지 마라. 그리고 120 위라고 할지라도 너무 높은 것도 쳐다보지 마라. 그러면 120 바로 위에 있는 거, 120보다 바로 위에 있는 20선이나 20선이 굳이 조금 어디 있더라도 다른 데 있더라도 여기서 가는 일봉 120에 가까운 일봉 요런 애들을 하는 건데, 이것도 목표가 1차까지만 보고 웬만하면 매도를 하시는데 미련이 나오면 2차까지 보시다가 2차를 안 갈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6,150원 요 정도에서 1차 목표가에서 로스를 하셔라. 그죠? 끝까지 음봉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6,150원이 깨지면 다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두 번 돌파를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힘들어요. 근데 물론 얘네가 이제 개미들 흔든다고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긴 합니다. 1차 돌파하고 깨작깨작거리다가 흔들고 그리고 2차에 가는 경우도 많은데 마음고생을 여러분들이 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그냥 여기서 매도를 6,115원에서 매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괴로우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얼른 1차에서 나오고 다시 또 다른 종목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스윙과 단타를 어디에서 잡아야 되냐, 반대로 얘기하면 어디에서는 잡지 말아야 되냐. 사실은 여기서 잡아야 된다는 게 제일 큰 메시지가 아니에요. 120 밑에나 120보다 너무 높은 곳에서는 잡지 마라. 그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또 방송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33분이나 원래 한 7분, 8분 방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33분이 방송이 되어버렸네. 왜냐하면 원래 요 잡지 말라고 하는 자리만 얘기를 하려고, 여기와 여기 잡지 말라고 하는 자리만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잡아야 되는 게 좋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바람에 세력차트 연구소장이 제일 좋아하는 자리, 여기 소장 자리입니다. 120 단양봉에서 쫙 올라가는 자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 요거를 얘기하느라고 좀 길어졌는데, 여하튼 120 아래와 120에서 너무 높은 자리는 매매를 스윙이 됐건 단타가 됐건 삼가하셔라.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